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수학 23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강의 제목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22강에서 2차 방정식 풀이를 배우셨는데 그때는 어떤 걸로 배우셨죠? 그때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였습니다. 중3 때 배우셨죠?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인데요. 이 제곱근 때문에 나중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자,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ax제곱은 b꼴인데요. 자, 일단은 무슨 항이 없어야 된다? 자, 1창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곱근을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수인데 어떻게 풉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창이 없으면은 이렇게 2창하고 상수항만 나오는데 1차 방정식 풀듯이 좌변에는 x만 있는 항이 두고요. 우변에는 상수항만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x제곱만 남기기 위해서 a로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제곱근의 성질이 제곱근의 뜻에 의해서 자, 루트를 씌워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제곱근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x제곱은 k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즉 제가 교과서에 있었던 것처럼 a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발전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요것이 뭐가 됩니까? 자,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이때 1번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치환으로 본다면 여기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고, 자, 그래서 a를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풀리는 것이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겠죠. 자, 이때는 제곱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 x제곱 만약에 b라고 하면 여기 b는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해가 있고요. 0보다 작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수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x제곱은 b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a가 0이 아니라면 바로 a를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도 a분의 b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우리가 바로 이때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는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네요. 자, 몇 창이 없죠? 이제 1창이 없죠. 자, 물론 이거는 뭐로 풀 수가 있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면은 자, 이거는 16은 뭐의 제곱이다? 4의 제곱이죠. 그래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이용해서 풀라고 돼 있죠?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x제곱만 좌변에 두시고요. 상수항은 어떻게 된다? 우변으로 이항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제곱에서 16이 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는 겁니다. 자, 왜? 16이 뭐의 제곱이기 때문에 4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뭐가 되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3x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네요. 자, 이때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제일 처음은 자, 좌변에는 3x제곱만 남기고 우변은 이렇게 이항을 해서 상수가 27이 되는 부분인데요. 3으로 사실 약분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인수분해를 이용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을 하라고 하면 자, 9가 뭐가 27을 3으로 나누면 9가 되죠, 그죠? 그리고 9는 사실은 뭐의 제곱이다? 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제곱근 풀이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풀리는데 제곱하고 우리가 루트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제곱근이 없어지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제곱근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1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여기가 무슨 식이 되어 있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제곱한 게 2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풉니다. x-2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2항이 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한 번은 더하는 거고 한 번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더하면 자 7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한 번은 우리가 더하면 빼면 어떻게 되죠? 예,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3의 전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했는데 그 24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3을 먼저 약분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죠? 3, 8, 24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는 그러면 제곱근을 풀어요.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8의 제곱근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8은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그래서 2루트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x 자체가 자 2 이항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자체가 우리가 2루트2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되어 있으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살펴보셔야겠죠?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을 이용하여 풀어라. 자, 1번.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곱근을 이용해야 되죠? 자, 일단은 그러면 3x제곱은 얼마다? 75라고 두고요. 자, 뭐로 나눠야 됩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눠주세요. 자, 75를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5는 뭐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제곱근을 이용하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루트를 붙여줍니다. 하지만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x-3을 전체 제곱을 했더니 4래요. 자, 이때는 풀어주시면 x-3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4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럼 요거는 실제로 계산을 하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다? 4가 되겠고요. 이 루트 4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x는 여기는 마이너스 3을 이항해야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이항하시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3번은 3하고 2를 더하셔야 돼요. 자, 얼마나? 5가 되겠죠? 자, 한 번은 3하고 2를 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자,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은 3 자체가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루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x 플러스 1은 자,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풀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이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방정식은 x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좌변에 뭐만 있어야 된다? x만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자, 3부터 나누셔야겠죠? 자, 그럼 x-4의 전체 제곱이 자,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5,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4는 자, 제곱을 풉니다. 자, 제곱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제곱근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이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하시면은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전된 것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무슨 식을 이용하는 거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2강에서 그러면 뭐를 이용해서 푸셨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슨 식을 이용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변은 무슨 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 우변은 뭐가 돼요? 상수가 되도록 우리가 고쳐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3 때 배우셨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게 있죠? 무슨 공식? 근의 공식. 자, 그래서 24강에서 배우실 게 뭐냐면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을 배우시는데 그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뭐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제에서는 직접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2차항 계수를 양변으로 나눠요. 그래서 2차항 계수를 뭐로 만든다? 1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은 좌변이 무슨 꼴이 나와야 되냐?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죠. 완전 제곱식에서는 여기에 계수가 얼마다? 1일 때가 가장 좋기 때문에 1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상수항은 어디로 이항을 하게 되냐면 우변으로 이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변은 완전 제곱식꼴, 우변은 상수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2차항하고 1차항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상수항이 뭐가 돼야 되냐면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돼요. 자, 그것을 양변에 더합니다. 왜 양변에 더할까요? 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요 꼴이 목표죠, 그죠? 이렇게 고친 다음에 우리가 앞 예제에서 보셨듯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뭐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래요. 자, 1번 x제곱 플러스 2x-5는 0인데요. 자, 인수분해가 될까요? 자, 보통은 이런 공식을 보시면요,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더해서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암산으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는 나중에 방정식의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수 범위가 나오냐면 무리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다행인 것은 이 문제가 2차항 개수가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필요 없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가 뭐였죠? 그리고 여기는 상수를 어떻게 한다? 예, 우변을 일단 이항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좌변을 무슨 꼴로 고쳐야 되냐면 완전제곱식 꼴로 고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1차항 개수가 얼마입니까? 2죠? 그럼 2의 반 얼마? 1. 자, 그래서 이거는 1의 제곱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좌변에 없던 1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만 더하면 안 되죠. 뭐 더하셔야 되냐면 우변에도 1을 더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변은 뭐가 나오냐? 6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런 꼴로 고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에 예제하고 똑같네요. 자, 어떻게 되죠? 그렇죠. x 플러스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고요.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1이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항하고 1차항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 중3 때부터 2차 함수였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 많이 고치지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2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은 0이네요. 자, 일단 이 수분해가 안 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로 고치셔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1단계 뭘까요? 그죠? 요거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개수가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단계가 양변을 2로 나누십니다. 그럼 2x제곱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3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얼마가 된다? 네,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6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3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2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2분의 1은 0이자 1단계가 됩니다. 자, 2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2단계는 상수항을 살짝 어떻게 하라? 이항을 해 두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는요? 3단계는 바로 1차항 개수가 얼마죠? 자, 3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3의 반의 뭐다? 제곱이 들어가야지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좌변에만 더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우변에다가도 2분의 3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뭐다? a라서 그렇습니다. 자, 공식이 a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우리가 2분의 3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9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4분의 얼마다? 예, 마이너스 4분의 2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하고 4분의 9를 다시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4분의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분수가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럼 이거는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자, x 플러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4분의 7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풀어주시면 자, 제곱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제곱근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 있죠? 자, 분모 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는 루트 4 얼마죠? 2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 어떻게 이항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나오고요. 뭐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x는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우리가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뭘 구할 수가 있죠?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자, 1번입니다.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죠. 이 문제 다행인 것이 2차 함계수가 얼마다? 1입니다. 그럼 이거는 1단계 없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단계는 상수항을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죠? 그쵸? 바로 여기는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6의 반 얼마입니까? 6을 반으로 나눠서 제곱을 한 것을 더하셔야 되는데 좌변에 더하면 안 되겠죠. 우변에도 더하셔야 돼요. 자, 2분의 6은 얼마입니까? 3. 그래서 3의 제곱이 얼마다? 9를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건데 이거 만약 소수용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더해 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분의 6의 제곱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a가 3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x-3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고 자, 마이너스 1에다가 자, 3의 제곱은 9가 됩니다. 그래서 x-3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자,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제곱근 풀어주겠습니다. 그럼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데 잘 아시지만 8은 4, 2, 8 그래서 2루트 2하고 같죠. 그래서 x-3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하고 같아서요. 자, 마이너스 3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2루트 2라고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어요.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1번하고 차이점이 여기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1단계부터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 그러면 뭐로 나눠준다? 그래서 3으로 양변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3x제곱은 뭐가 된다? 그렇죠. x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기가 뭐다? 3분의 3x가 돼서 얼마가 된다? 자,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누면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단계 자, 상수항을 우리가 이항을 하셔야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는 자, 마이너스 3분의 2 이항이 되면은 3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되지요? 자, 3단계는 자, 바로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1차 계수가 1입니다. 그러면 반은 2분의 1이 되겠고 그걸 제곱을 한 것을 더하셔야겠죠. 자, 근데 좌변에만 더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우변에도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a가 2분의 1이죠. 공식에서.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x-2분의 1이 제곱이 되고요. 자, 3분의 1이고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1하고 4분의 1 통분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 풀어주셔야겠죠. 그러면 x-2분의 1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다? 12분의 7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 이제 좀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건 칠판에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x-2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분의 7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곱근 성질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모 분자가 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요거는 루트 12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거 일단은 간단하게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12는 뭐다? 그죠? 4, 3, 12가 돼요. 그래서 2루트 3분의 루트 7이 되는데 이렇게 분모에 루트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무리수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요? 자, 루트 3을 이렇게 곱하시겠죠. 그러면 x-2분의 1은 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입니다. 그럼 여기가 6이 되겠고요. 자, 루트 7하고 루트 3 곱하면 그냥 루트 얼마다? 2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앞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x는 뭐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항이 되면 2분의 1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뭐다? 루트 2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답하셔도 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이 다음 강의에서도 배우시겠지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통분까지 좀 해주셔야 돼요. 자, 2하고 6입니다. 그럼 통분하면 뭐가 되냐면 6이 되고요. 자, 그러면 2분의 1은 뭐로 바뀌어요? 6분의 3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좀 복잡한 무리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해가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정리가 됐는데 22강에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보통 2차 방정식을 풀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배우셨지만 실제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다? 인수분해, 하나는 뭐다? 근해 공식.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근해 공식은 그 개수인 ABC만 대입을 하면 바로 근해 공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근해 공식이기 때문에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을 이해하셔서 근해 공식까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